질문해봐. 6페이지요. 질문 없어? 7쪽 12번 8쪽 13번 9쪽 질문이 없을 것 같지 않은데 16번 15번은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볼 때는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질문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응? 그지? 왜 질문 안 해? 어? 선생님 집에 안 보내줄까봐 그러는 거야? 좋아. 일단 질문한 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시간 남으면 다시 앞에 것도 하고 그렇게 할게요. 12번 봐봐요. 12번. 해설지는 다 어디다 넣었니? 저기다 넣었냐? 해설지 봉투 안에 있으니까 그 쌤 설명 안 해준 문제인데 잘 모르겠다. 그럼 해설지 보세요. 12번으로 가봐. 12번. 12번은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연속인 fx, gx가 있대요. 연속인 fx와 gx가 있는데 가조건에는 fx의 제곱 플러스 gx의 제곱을 더해. 그러면 x 4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8이다. 자 이렇고 그 다음에 fx랑 gx를 더해. fx랑 gx를 더해. 그거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다. 자 그러고 gx에서 fx를 빼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렇게 되는 f와 g를 찾아내라 이런 뜻이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뭐를 fx의 dx의 값이 얼마입니까? 자 이게 질문이거든. 이 봐봐라. 일단은 지금 요거랑 두 개 보면 뭘 구할 수 있을 것 같냐? f랑 g의 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쵸? 그러니까 일단 요거 f 제곱 더하기 g 제곱이라는 건 f 더하기 g의 전체 제곱에서 얼마를? 2배의 f의 g 이걸 빼는 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결국은 자, 이 녀석이 자, x 4제곱 7x 제곱 6x 더하기 18이고 이퀄 f 플러스 g 너를 제곱해봐. 얘를 제곱하면 x 4제곱 플러스 세 개짜리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 ab, bc, ca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6 플러스 2배의 앞에 2개 그러면 2x 세제곱 플러스 2배의 뒤에 거 2개 그럼 12x 플러스 2배의 저 앞에 거 뒤에 거 그럼 12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거기서 뭐를 뺀 거냐? 2배의 fg를 뺀 거. 얘가 성립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면 양변에 자 x의 4제곱 일단 날라가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3차 항이 2x 세제곱 하나 남았네. 얘 남아있고 지금 그 다음에 2차 항은 여기 x제곱이랑 12x 제곱 더하면 얼마야? 13x 제곱이지. 여기서 7x 제곱을 빼. 그럼 여기 얼마 남아? 플러스 6x 제곱 이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12x랑 여기에 6x랑 제끼면 여기에 플러스 얼마 남았어? 6x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 18, 여기에 36을 제끼면 여기에 플러스 얼마? 18이 남는 이런 상황이네. 그죠? 그럼 이제 얘를 넘겨요. 넘기면 2배의 f의 g는 이쪽에 남아있는 게 2x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6x 더하기 18이다. 그 양걸 2로 나눠. 그럼 여기는 2가 날라가고 너 사라지고 너는 3, 너 3, 너는 9인 거지. 3, 3, 9다. 그럼 얘는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 이건 x 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고 더하기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3이니까 너는 x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그죠? 그랬는데 f랑 g랑 그러면 곱한 게 지금 이거야. 그 다음에
F랑 G랑 더한 게 이거래. 그 말은 뭔 말이냐? F랑 G랑 곱하면 이거 더하면 저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정확하게 나오게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가 하나는 F고 하나는 G다 그 소리잖아. 맞아? 거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그러면은 fx랑 gx는 하나는 x제곱 플러스 3이고 하나는 x 플러스 3인 이런 모습이 된다. 그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갖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x제곱 플러스 3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겠지. 자, 여기가 3이야. 너는 y는 x제곱 플러스 3이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이다 라고 하면 요점 지나가고 기울기 1인 직선이니까 대충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일 거다. 얘가 y는 x 플러스 3인 이런 상태라고. 근데 마지막 조건 좀 헷갈리죠. gx가 f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상태가 돼야 돼. 그러면은 아니 이걸 fx라고 하면 gx가 더 커야 되니까 이쪽이 좀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얘를 또 gx라고 해도 얘를 fx라고 해도 말이 안 돼. 근데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있고 항상 누가 더 위에 있어? g가 더 위에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하나를 왕창 위에 가져가고 한 놈을 왕창 이게 다 하나를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교점에서 뭐 한단 말이야? 함수를 갈아탄다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만 잡아서 너를 뭐라고 하고 gx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것만 싹 잡아서 너를 뭐라고 하고 fx라고 하겠다 이런 뜻인 거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요 노란선 이게 fx인 거야.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건 마이너스 1.3까지 fx를 적분하려며. 그럼 마이너스 1이면 한 이쯤 될 거고. 자,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 얘는 너랑 같다고 놔야지. 그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3 갖다 놓으면 너랑 꺼지고 자, 0하고 얼마야? 1이지 1.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의 x 좌표가 1이야. 여기 0이고. 내가 어디까지 구할 거냐면 얘를 3까지 요만큼 여기까지 적분을 할 거라고. 그럼 이제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이 정적분의 결과값은 이렇게 볼록 빠진 자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뜻이야. 뭔지 알겠지? 그런데 얘는 있잖아요. 얘는 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를 빼기만 하면 될 거잖아.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함수 값이 일단 마이너스 1보다 그럼 얘가 2죠 2. 그 다음에 3일 때는 그 값이 얼마야? 6이지. 그러면 이건 높이가 지금 얼마니까? 4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는 2 더하기 6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에서 빼기 자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뭘로 구하는 게 제일 좋아? 공식으로 구해야지 당연히. 몇 분의? 6분의 절대값이 최고차에서 1이죠.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1의 얼마? 세제곱이다. 그래서 자 얘가 2 그럼 여기는 8, 2, 16 빼기 얼마? 6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B가 6분의 얼마냐 그러면 95인가요? 이게 답이겠네. 6분의 95 얘가 내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함수를 갈아타야 돼. 알았어? 함수 갈아타는 문제가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두 함수가 뭐가 하나가 왕창 다 가져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알았어? 둘 중에 얘랑 얘랑 갈아탈 수도 있는데 항상 g가 더 위에 있는 거니까 위에 있는 점만 쫙 이었을 때 그게 gx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은 얘들아 곱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 이 개념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저번에 쌤 스투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자, 내 말 들어보세요. 이게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런 함수야. 이게 a인데, 그지? 그럼 요게 fx면은 여기는 fx에다가 x-a를 하나를 곱하면 뭐가 되고 연속이 되고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고 미분 가능해진다 그랬지. 요거 하나 곱하면 연속, 두 개 곱하면 미분 가능이라고 그랬어. 지금 이 얘기를 거의 지금 한 100번째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된 상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혹은 이렇게 첨점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x-a라는 영인자를 하나만 곱해도 바로 뭐가 된다? 미분 가능해진다 그랬지. 이거 갖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 자 함수 fx는 최고차원 계수가 2인 4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f의 x가 2x의 4제곱 플러스 몰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함수 fx가 극대값을 갖는다. 오케이. 그래. 그럼 극대값을 가지니까 이 녀석의 그림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fx t의 절대값. 그럼 얘 t 걸고 접어 올렸다는 거지. 그 함수를 첨점의 개수를, 너의 첨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면 gt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fx랑 gt를 곱해. ft하고 gt를 곱했더니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해진다? 미분 가능해진다. 그때 이 f의 3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럼 이 4차 함수의 기본적인 개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봐봐. 4차 함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하자고. 그지? 그럼 극대값을 가지니까 어쨌든 이거 아니면 요거 셋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경우에는 자, GT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GT의 그래프는 걸고 접었을 때 첨점의 개수니까, 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해볼게. 그러면 T의 값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그 순간에 첨점의 개수가 바뀌겠지. T 값이 알파보다 작아요. 요 밑에 걸려. 그러면 걸고 접어봐야 첨점이 없지. 그러니까 빵개. 알파까지 빵개고, 여기 넘어가면 몇 개지? 2개죠. 쭉 가다가 베타가 되는 순간에도 2개인데, 베타 넘어가 여기 걸려. 그럼 몇 개야? 4개지. 여기 4개. 쭉 4개. 그래서 감마가 되는 순간부터 몇 개야? 2개다. 자, 요게 GT의 그래프. 괜찮지? 그랬는데 이 GT에다가 요걸 F의 T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다 곱해. 그지? 그래서 너를 뭐 하게 만들어야 돼?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지금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이 좌우 극한이 다른 형태의 불연속점이니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영인자를 몇 개 곱해줘야 돼. 각각 2개씩 곱해줘야지. 그럼 x 빼기 알파 제곱, x 빼기 베타 제곱, x의 감마 제곱을 곱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근데 그런 형태의 4차 함수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말이 안 되고, 너도 어차피 얘 뒤집어 봐야 똑같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봐봐. 얘는 t축이라고 하고, 자, 여기 극소값 2개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알파 이전에서는 빵개이다가 알파가 되는 순간 바로 몇 개가 돼버려? 4개가 돼버려. 쭉 4개이다가 베타 되는 순간부터 몇 개지? 2개죠. 요게 GT라고. 오케이? 근데 거기다가 FT를 갖다가 딱 곱했더니 이 두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치료가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당연히 네가 어디로? 얘하고 얘에 접하는 그림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FT의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어야 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랬는데 네가 뭐지? 최고참 개수는 저거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봐봐라. 지금 여기가 얼마냐? 0이지. 그러니까 너의 극소값인 알파가 0이다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스코어 0인 이런 상태 되는 거지. 그러고 또 여기는 그냥 베타죠. 그랬는데 그러면 fx의 식이 뭐가 돼? 지금 뭔가 조건이 뭐가 또 있나? 봐봐. 자, 너의 x축과의 접점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베타잖아. 최고차원 계수가 2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ft의 그림, 즉 f의 t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원 계수 2에다가 0에서 접하고 베타에 접했으니까 t제곱에 t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오케이? 그랬는데 너의 극대값이 요 값인데 그게 또 베타잖아요. 그러면 요 점의 x좌표는 얼마겠어? 여기가 2분의 베타일 거 아니야.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2분의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베타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f의 2분의 베타는 2 곱하기 4분의 베타 제곱 곱하기 여기 2분의 베타 빼기 베타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제곱이니까 여기도 4분의 베타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네가 베타가 돼야 돼. 응? 그러면 여기 제끼면 이거 2, 2, 4, 8. 그럼 너 넘기면 여기는 8베타. 따라서 베타의 세제곱이 8인 거고 베타는 2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아듣겠냐? 그래서 베타가 2니까 결국은 fx는 요 2x제곱 곱하기 t 빼기 2의 제곱 이런 상태가 된다고. 알아듣겠지?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냐? 너희들이 그 4점짜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려면 있잖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니야. 개념만 알아가지고는 4점짜리 문제를 풀 수가 없어. 4점짜리를 풀려면 뭘 알아야 돼? 4점짜리 기출이 베이스로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책에 있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주는 이 프린트에 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 꼬박꼬박 다 모아놔. 너희들 무슨 뭐 파일 같은 거 정리를 해가지고 알았냐? 그래서 다 모아놓고 선생님이 요거를 PDF 파일을 줄게. 차라리 너희들한테. 알겠지? PDF를 줄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패드로 써서 공부를 해도 돼. 알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모아놓으시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만 다 외워도 근데 수능 시험에서 최소 2등급은 무조건 나온다니까. 진짜로. 자, 봐봐. 15번으로 가볼게요. 15번 문제는 봐라. fx가 x-x의 x-2의 x-k야. k가 지금 2보다는 커. 그치? 자, 그러면 fx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겠어? 0, 2, k 이렇게. 여기 2고, 여기 k고, 얘를 지나간 이런 형태의 함수가 fx다 이런 뜻이겠지. 그쵸? 자, 그랬는데 함수 gx가 뭐냐면은 gx가 x-1의 제곱에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1의 제곱에 ft의 dt. 자, 이걸 gx라고 했는데 얘가 두 개 이상의 극값을 가져야 돼. 극값을 2개 이상 갖도록 하는 2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 자, 자연수 k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 단 k는 뭐? 20보단 작거나 같아. 자, 생각을 해 또. 어떤 gx가 있는데 정적분으로 정해진 함수단 말이야. 근데 저게 극값을 2개 이상 가져야 돼. 얘가 극값을 2개 이상 가져야 돼. 어떤 상태가 돼야 극값이 생겨? 함수가 g의 프라임 x를 만들고 걔의 무엇이 변하면 극값이 나와. 부호가 바뀌면 극값이 생기는 거잖아. 맞죠? 근데 극값이 2개 이상 생겨야 된다는 건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적어도 몇 번 이상 생겨야 돼. 2번 이상은 생겨야 돼. 맞지? 극값이 2개 이상 생기려면 선생님 극값하고 극점의 개수는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게 똑같아. 그럼 이러면 극점은 몇 개냐? 극점은 3개지. 극값은 몇 개야? 2개죠. 서로 다른 극값은 2개잖아.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말하는 극값이 2개 이상 생겨야 되니까 선생님 그러면 극값이 이렇게만 생겨도 지금 2개 이상인데 그러면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g의 프라임 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2번 있다라는 얘기는 극점이 2개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근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렇게 gx가 이렇게 한 번만 딱 뚫고 지나갔다 쳐봐. 한 번만 뚫고 지나가면 이때는 극점이 하나만 생기고 극값도 하나만 생기는 거 맞지?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2번 뚫고 지나갔다 쳐. 그죠? 그러면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극점도 2개인데 극값도 2개인 거 맞지? 근데 만약에 얘가 3점을 뚫고 지나갔어.
그럼 이때는 그림이 요렇게 생길 거니까 극점의 개수와 극값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러면 극점의 개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근데 저기서 지금 2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니 요 조건을 가지고는 안 될 거고, 응? 무조건 2점 이상에서 극점이 생겨야 돼. 극점이 2개면 그 2개의 극값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극점이 2개면 하나는 극대고 하나는 극소일 테니까 극값이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2개 이상의 극값을 가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극점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말은 g의 프라임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2개 이상 가져야 된다라는 뜻이야. 알아듣겠죠? 그럼 내가 이제 해야 될 작업은 뭘 해야 돼? gx를 뭐 해야 돼? 미분 때려야지. 그죠? 그럼 미분을 해. 오케이. 그러면 gx를, 저 함수를 미분을 해보자. 생긴 게 좀 복잡하게 생겨 있긴 한데, 사실은 얘를 말이야, 봐봐. 내가 gx를 처음부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1의 제곱에 ft 마이너스 뭐야 이게 t제곱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생긴 거지. 요놈 빼기 t 빼기 1의 제곱에 ft의 dt. 처음에 내가 이렇게 식을 줬다고 치면, 그럼 너희들이 보기가 더 편할 거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줘버리면, 선생님 얘는 이 ft를 여기다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x니까 얘는 밖으로 뜯어내야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미분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맞지? 근데 얘를 이미 내가 뿌리고 얘를 앞으로 뜯어내는 게 저 식이야. 그러니까 이미 다 전개를 해놓은 거라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저걸 그냥 우리는 바로 그냥 예쁘게 미분하면 돼. 네? 그러면 좋아. g의 프라임 x식을 만들어 볼게요. 봐봐요. g의 프라임 x는, 자 이거 미분 그대로 고배 미분이니까 2배 x-1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의 dt 플러스 그대로 미분. 그건 뭐야? x-1의 제곱 곱하기 fx지. 빼기, 여기도 미분하면 x 빼기 1 제곱의 fx니까 뒤에 두 항은 사라지겠네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 g'x를 미분한 게 그냥 이거야. 이건데 너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몇 개 이상 가지면 된다고? 2개 이상 가지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자 얘를 라지 f의 x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 라지 fx는 뭘 나한테 알려준 거야? 함수 값 하나 준 거고 이놈의 도함수도 알려준 거지. 이걸 라지 fx라고 하면 이 말이잖아. f의 1은 일단 0이 되고 f의 프라임 x가 스몰 fx가 된다. 얘가 지금 3차 함수니까 요 라지 f는 지금 4차, 요 4차잖아 4차. 맞지? 근데 4차 함수인데 f1이 빵이야. 그럼 이 4차 함수는 뭐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x-1이라는 인수를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지 지금.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이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려볼 건데, 자 원래 스몰 fx가 있잖아. 0, 2, k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었지. 그러면 이 라지 f의 그림은 너의 도함수가 지금 얘니까, 얘가 지금 라지 f의 프라임이니까 라지 f의 그림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생겨서 감소 증가 이런 형태의 그림일 수밖에 없지. 그랬는데 이 녀석이 1에서 0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럼 지금 여기가 0이고 얘가 2니까 여기 어딘가쯤이 1이겠지 여기가. 맞죠? 근데 1에서 0이 됐으니 그럼 여기가 1,0인 거고 요렇게 그어놓은 게 지금 무슨 축인 거야? x축인 이런 상황이 된다고. 몇 가지 이해됐냐? 응? 그랬는데 쌤 봐봐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g의 프라임 x를 0으로 만드는 방정식이 실근 2개 이상, 즉 x축을 2번 이상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려놓은 건 라지 fx잖아. 응? 그러면 라지 fx에서 여기가 지금 1,빵 요 점을 확실히 뚫었어. 얘는 감소, 증가하면서 1을 뚫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한번 뚫고 내려오는 게 틀림없지. 근데 여기는 내가 지금 뭐 대충 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뚫고 내려갔지만 사실 이 점하고 이 점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점 아니야?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요만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잖아. 맞죠? 그러면 라지 f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요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하고 두 포인트는 x축을 뚫고 지나가긴 했어. 그랬는데 지금 이 g의 프라임 x라는 건 라지 f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 더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무슨 근으로 바뀌어버려? 중근으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고. 알아듣겠냐? 그러면 봐봐. 이쪽 부분은 내가 모르는데 여기가 무슨 근으로 바뀌어? 중근으로 바뀌어. 그러면 g 프라임 x의 그림은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은 자, g의 프라임 x의 그림은 있잖아요. 여기는 단근이야. 얘가 무슨 근이야? 중근이야. 근데 최고차는 양수니까 어차피 뒤엔 똑같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해.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뚫고 지나가는 근이 됐지. g 프라임 x가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됐잖아. 근데 여기는 중근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러니까 gx는 1에서는 그 값을 안 가지는 거야. 근데 얘가 그 값을 2개 이상 가져야 돼? 그럼 뚫고 지나가려면 적어도 하나는 더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반드시 처음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뚫고 내려가야 돼. 이해하겠죠? 그 말은 라지 f의 어디 k라고 하는 k에서의 라지 f의 함수 값이 반드시 무슨 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음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듣겠냐? 그래야 된다고. 그럼 오케이. 알았어. 결국은 라지 f의 k가 음수가 돼야 되네. 그래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그럼 라지 f의 x가 뭐였냐면 이거였어.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ft의 dt 이가 음수가 되면 돼. 근데 자 이걸 계산하는 게 쉽지 않아. 계산이 만만하지 않다고 이게. 그럼 봐봐라. 1부터 k까지 자 ft가 뭔데? 저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t에 자 x라고 그냥 쓸게요. x-2의 x-k의 dx인데 자, 네가 이런 거 작아야 돼. 자 너를 적분하고 그러니까 그 전개하고 적분하면 x에 관한 4차씩 나오겠지. 거기다가 k랑 1 집어넣고 빼. 그 4차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럼 너무 복잡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뭔 기술을 쓰냐면 두인수 적분이라는 기술을 한번 쓸 거라고. 응? 기억나? 두인수 적분 기억 안 나죠? 복습을 안 하시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잖아요. 그럼 여기는 식을 갖다가 x-1과 x-k만 포함한 두 인수식으로 만들어. 뭔 말이냐면 봐봐.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자 여기 x-k 하나 보여. 그럼 얘 말고 나머지 전부 다 x 빼기 1만 있으면 돼. 근데 x 빼기 1은 쌤 없는데요? 자 여기 풀어봐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지. 응? 내가 x 빼기 1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따가 더하기 1 빼기 1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여기까지 하면 x-를 제곱 빼기 1 곱하기 x-k의 dx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해되지? 그럼 네가 응수면 돼. 한 번 더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자 너를 여기랑 여기다 뿌려. 그러면 x-1 제곱의 x-k 빼기 x-k의 dx 자, 이게 되는 거지. 네가 음수가 되면 돼. 그러면 자, 이 녀석의 정적분의 결과를 쓰려면 밑에다 뭘 그려?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림을. 너는 3차 함수인데 1에서 접하고 k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그거를 1부터 k까지 적분하니까 이 부분의 정적분의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얘는 y는 x-k야.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죠? 여기에 k. 그지? 그랬는데 그거를 1부터 k까지 요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봐봐. 자, 너의 정적분의 결과값은 얼마냐? 몇 분의? 공식. 3차 함수의 넓이 공식이요. 12분의지 12분의. 2차 함수는 6분의. 3차 함수는 12분의. 4차 함수는 30분의잖아. 4차 함수는 다 까먹었냐 니네. 4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30분의 절대값의 이 베타 빼기 알파의 5제곱이고 4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요거는 몇 분의? 유주야 몇 분의? 또 까먹었네. 뭔 40? 차이나? 몇 분의?
이게 30이라니까 여기가. 민채 얘 몇 분이에요? 50 같은 소리 하고 있대. 50대 맞을래 너? 민혁아 몇 분이에요? 20분입니다. 아니 어떻게 20, 40, 20, 30, 40, 50 중에 어떻게 20만 나? 야, 니네 있잖아. 공부를 해 제발. 공부를 하라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공부해. 지금 안 하면 내년에 해야 돼. 공부하는 척 하지 마 제발. 그냥 물어보면 다 알아. 니네 하는지 안 하는지. 공부해. 선생님 알려준 건 다 좀 외워. 니들뿐만 아니라 재수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재수생들한테 있잖아요. 재수생들이 고3을 거치고 재수를 하고 있을 거잖아. 걔네들한테 너희들 기출문제 좀 열심히 풀어라고 얘기해. 근데 걔네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고3 때 기출문제 너무 많이 했대.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된대. 그놈들한테 기출문제 물어보잖아요. 못 풀어요. 조금만 어렵다. 못 풀어. 공식을 외워. 다시 한번요. 요게 최고참계수 A라고 하면 넌 알파 베타 하면 이게 3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이거는 20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승. 이게 알파 베타면 외우라고 좀. 2차 함수는 몇 분의야? 6분의. 3차 함수는 12분의. 이거는요. 여기 변곡점이야. 이게 알파 베타야. 이거는 몇 분의야? 이거는 도현이 이거 몇 분의야? 외우라고 이 자식아. 4분의 절대값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라고. 알았냐? 외워. 그러면 쌤이 이거를 이 넓이를 구하라고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이런 부인수적 분할 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봐봐라. 얘는 몇 분의 12분의 절대값 A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지. 근데 이거 넓이고 내가 구하는 정적분의 값인데 정적분 값은 얘가 부호가 뭐겠어? 음수겠지. x가 아래에 있으니까. 그럼 너의 정적분의 결과값은 마이너스 이거라고. 예? 그 다음에 빼기. 자, 너의 정적분의 결과값은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그지?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k-1의 제곱일 거 아니냐? 기울기 일자리니까.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이 정적분 값이니까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2분의 1에 k 빼기 1의 얼마? 제곱이 된다고. 근데 네가 뭐가 되면 돼? 음수가 되면 된다니까. 맞아요?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k 빼기 1의 제곱으로 날려버려도 되겠네. k는 지금 2보다 큰 값이어서 양수니까 날려도 돼. 그러면 너 날라가고 얘가 제곱이 될 테고. 그러면 자 얘를 왕창 넘겨. 그럼 여기 12분의 1이 너보다 커. 그럼 k-1의 제곱의 값이 얼마보다? 6보다 크면 된다. 그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건 k가 지금 2 이상의 자연수인데 2보다는 큰 자연수인데 몇 이하야? 20 이하라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3부터 넣어봐봐. 여기 3 집어들면 6보다 커? 안 크죠. 4 집어넣으면 6보다 크지. 그러니까 k가 됐으면 4, 5, 6, 7, 8, 9 얼마? 20까지가 다 된다 이런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요만큼을 더하면 내가 원하는 k값의 합이 나온다고. 이해하겠지?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는 안 할게요. 마지막 문제는 좀 지엽적인 문제라서 요거는 뭐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9번 문제 있지, 그거 하나만 할게요. 내가 또 마지막 거 안 한다고 하니까 애들 가방 싸고 앉았구만. 제발 좀. 내가 야 일찍 끝내고 싶어서 안 한다 그러겠냐? 그게 아니겠죠. 9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들아. 근데 너희들이 질문을 안 해서 내가 이걸 좀 풀어줘야 되는데. 봐봐요. 9번만 하고 보내줄 테니까 힘을 좀 내봐. 설마 니네 지금 연휴 기간인데 학원 와가지고 씨 내가 공부해주고 있는데 빨리 안 보내준다고 막 이렇게 서운하고 막 그런 건 아니겠지? 네.
우리는 고3이니까. 그런 것 같이 AB가 5. 자, 직각삼각형이 있대.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야. A, B, C가 있고, 자, 얘가 길이가 5입니다. 지금. 그쵸? 자, 그랬는데 이 위에 어떤 점 B가 하나 있어. 이렇게 널창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가 이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 4배래. 그지? 그러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너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몇 배야? 2배지.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다, 그런 뜻이야. 그게 이해돼?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자, 봐봐요.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어? 너의 반지름, 너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 너의 외접원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서 내가 사인 법칙 하나 씁시다. 응? 사인 쓰면 이 AC의 길이는 뭐냐? AC의 길이는 뭐? 2R 사인 파이 빼기 알파지. 맞잖아요? 2R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사인 파이 빼기 알파는 뭐랑 그냥 똑같아. 사인 알파랑 똑같죠. 요거는 2R 사인 알파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얘는 BC의 길이는 그 뭔데? 2 곱하기 스몰 r 곱하기 사인 알파. 이거 아니야? 근데 AC 양변을 변변 나눠봐. 이렇게 나눠. 그랬더니 이쪽은 사인 알파 이가 약분 되면서 이 값이 그냥 스몰 r분의 라지 r이 됐잖아. 근데 라지 r이 스몰 r의 2배라면서 아까. 맞지? 그러니까 AC는 BC의 몇 배가 되는 거다? 2배가 되는 거다, 이 뜻이야. 응? 그래서 얘가 만약에 2K라고 하고 얘를 K라고 한다면 여기가 5인데 네가 직각이니까 여기서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한번 써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얘 제곱해서 다 하면 25니까 그러면 4K 제곱 더하기 K 제곱이 얼마? 5K 제곱인데 네가 25야. 그럼 K 값이 루트 5인 거지. 어? K가 루트 5니까 이쪽 길이는 2 루트 5, 여기는 그냥 루트 5다. 응? 얘가 2 루트 5, 여기가 루트 5인. 자, 이런 상태 됐는데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건 이 삼각형 BCD의 외접원의 넓이를 이 삼각형 BCD 요 놈의 넓이를 구해보라. 이게 지금 문제네요. 그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인 BCD 요거를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4야. 사인 세타가 5분의 4다. 자, 얘들아,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 설명을 외워. 좀 수학은 다 외워야 돼. 다른 거 없어. 이해하고 푼다. 거짓말이야. 다 외워야 돼. 삼각형이 있어요. 그죠? 응?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잘랐어요. 그지? 그런데 이놈과 이놈의 외접원의 반지름 B는 이놈과 이놈의 외접원의 반지름 B는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와 같단 말이야. 알았어? 외접원의 반지름 B가 2대 1이잖아요? 그럼 너의 길이가 2대 1이야. 알아듣겠지? 왜? 이런 이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인 세타의 값이 5분의 3인데, 그럼 좋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라고. 그러면 뭘 좀 알아야 될 것 같냐면, 내가 이놈의 사인 값 알아. 이 길이가 루트 5인 거 알아. 그럼 나 여기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게임 끝나. 맞지? 그럼 얘를 x라고 한번 써볼게. x. x라고 쓰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얼마냐? 얼마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내가 잘 알고 있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삼각형 ABC는 삼각형 ADC 더하기 삼각형 뭔데? BCD 이렇게 쪼갤 수 있지. 그죠? 근데 ABC의 넓이는 얼만데?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라고 쓸 수 있지. 이퀄. 자, 요 중간 요 길을 x라 그랬는데 삼각형 ADC 저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2 루트 5의 x의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랑 같고, 사인 값이 5분의 3은 코사인 값은 얼만데? 5분의 3이지. 그러니까 얘가 5분의 3이야. 오케이? 그러고 또
플러스 자 BCD의 넓이는 요쪽 이 파란 거 너의 넓이는 2분의 1에 x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 5분의 4다. 그럼 얘랑 더한 게 이거니까 이걸 풀면 뭐가 나오겠냐? x 값이 나오겠지. 그럼 x 값 나오면 게임 끝난 거잖아. 내가 구할 건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x 값만 구하면 게임 끝나.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봐봐요. 이게 세타야. 얘가 2분의 8이 세타야. 그지? 그런데 너의 반지름이 몇 배였다 그랬어 아까? 이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 2배였다며. 그러니까 너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실은 2R인 거죠. 여기는 R인 거고.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 응? 그럼 내가 AD의 길이를 표현해보자. AD의 길이는 2 곱하기 2R 곱하기 사인의 2분의 8 빼기 세타지. 맞아요? BD의 길이는 2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지. 오케이? 근데 사인 세타가 얼마지? 5분의 4죠. 사인 2분의 8 빼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니까 얼마지? 5분의 3이지. 자, 이거를 변변 나눠. 이렇게. 응? 그러면 BD분의 AD는 자, 2 날라가고 R 날라가고 5 날라가면 여기는 4분의 6이네. 그죠? 얘 날리면 2분의 3. 얘가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AD 대 BD가 3대 2란 말이야. 알았어? 요놈 대 요놈이 3대 2야. 근데 전체 길이가 5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실제 길이는 3이고 요거 실제 길이는 5인 거지. 그러면 결국 내가 구하는 이 삼각형 BCD의 넓이는 전체 넓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그놈의 몇 배? 5분의 2배다. 이제. 이러면 답이라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 마지막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너희들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2회까지 했어요. 그리고 22번을 안 풀어줬긴 한데 저 봉투 안에 숙제 안에 해설지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복습하시고. 알았죠? 여기 보면 올해 만든 알파 모의고사 3회가 하나 들어있거든. 그게 6월 평가원